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시간이 11시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나름대로 좀 빨리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참조하셔서 내일 매매에 참조하셔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미증시 흐름이나 이런 것은 아침에 반드시 한 번 더 체킹을 해 보십시오. 전일 나왔던 승부주들 간단하게 한번 복기는 해 보겠습니다. 특징주 쪽에서는 오늘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일단 관심을 받았던 것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쪽이 관심을 이제 받았죠. 특징주 쪽에서는 시가 5%였습니까? 5%에서 28%까지 갔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셨어도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RF세미도 나름대로 밥값은 준 것 같습니다. 시가 10.5% 출발됐죠. 10.5% 출발해서 20%까지 갔으니까 한 8, 9% 수익은 나온 것 같네요. 이건 케미칼도 조금은 따라가 줬을 것 같네요. 5% 출발해서 9%. 그리고 현대약품이나 클라우드에는 큰 흐름 없었고요. 오늘 배울 점들은 특히 슈프리마 쪽 애들 말이죠. 슈프리마 아이디가 아침에 점상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 물량은 조금 제법 몰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제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점상을 유지할 만한 종목도 아닐 뿐더러 점상을 공략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향후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점상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날 당일이 문제하고 그 뒤를 봐야 되거든요. 점상이면 오늘 11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점상을 다음에도 그 다음날도 또 점상을 유지를 해줘야 이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종목인데 그러기에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들이 어떤 그룹군을 이루고 대장주가 점상을 유지했을 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를 항상 먼저 생각해보고 공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배울 점은 슈프리마에서 배우는 점상에 대한 연속성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특징주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정도 RF세미 그 정도밖에 그 정도 표시 나왔군요. 승부주 한번 볼까요? 모니터랩 진영 만유 공정을 보자고 했는데 역시 이제 진영을 제일 먼저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진영 오늘 그래도 밥값은 나머지 잘 주었죠. 그죠? 시가 4% 출발해가지고 오늘 23%까지 갔으니까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1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신 분들은 수익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노브릭은 별로 없었고 테라사이언스가 오늘 발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테라는 시가도 좋았습니다. 시가 1.8%에서 27%까지 갔으니까 1.8%에서 27%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테라 같은 것은 꿀수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델렉스나 퓨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델렉스나 퓨노 피델렉스도 큰 폭은 나죠. 밥값을 줄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가 1.9%에서 10.6%니까 한 8% 수익을 먹는 수익이니까 아침에 깔끔하게 먹는 수익이 될 것이고 퓨노는 엊그저께 나갔던 종목이지만 또 봐줘야 된다 했는데 오늘 또 움직이가 시가 2% 주면서 15%까지 시가 2%에서 15%까지 그 뒤에 물론 내려왔지만 말입니다. 당일 수익은 상당한 좋았죠. 전전일에 보유하고 계셨던 우리가 계속 진행을 했던 종목이니까 분들은 깔끔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감석은 오늘 모습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 보합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2.6%까지 올라가지고 밑으로 떨어졌군요. 그럼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들어갔다면 3% 수익을 안 주고 보합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 본절하고 치워야죠. 그러죠. 저희들도 종배로 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침에 돌파 못하고 3% 수익권 안 주고 밀리면 본절 정리해 줘야 되죠. CI테크도 한번 더 보자 그랬죠.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군요.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해. 오늘 이수가 대박이었죠. 오늘 상가까지 갔으니까 말이죠. 종목이 오늘 상종목이 레이저셀, 이수, 인상가 세 종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화끈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가도 이수는 오늘 4.8% 출발했지 않습니까? 4.8%. 상가까지 들어간 참 오늘 뭐 대단했죠. 이수도. 그래서 아마 이수는 아마 대부분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수익을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무방을 하지 않습니까?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23만원을 돌파할 때는 꼭 들어가십시오 이래 했죠. 제가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방송 마치면서. 그래서 23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한 3~4% 수익을 안고 종가까지 보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보유를 했던 총 5%까지 수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도 한 30% 수익권에서 25% 30%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챙기고 나머지 물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가 오늘 뭐 다시 들어간 분들도 뭐 이 정도 수익이 크겠죠. 다음 국보 누보 덕양은 역시 눌림 종목은 오늘 별 재미없었고, 미래 한인설에도 크게 오염수 관련주에 밀려서 힘은 없었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오늘은 밥값을 조금 주었다. 시가가 좋았어요. 시가 0.9% 0.9%에서 종가상 8%니까 종배에 끌어올렸군요. 여기서 팔아먹어도 8% 정도 수익은 나왔겠네요. 그죠?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천기계와 비율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천은 저희들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한 7% 정도 수익권을 본 것 같은데 시가가 높았죠. 시가 높은 종목은 항시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고가는 15.8%입니다. 그럼 10%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5%를 못 걷지 싶어도 여기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먹기는 힘들죠. 저가가 플러스 5%니까 즉 10% 출발해 5%까지 밀렸다가 여기 15%까지 갔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는 서둘지 말고 봐야 되거든요. 좀 높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4,300원의 기준가로 진행이 됐죠. 예, 4,300원 기준가로. 지금 4,400원 잡고 있다가 미끄러지면 4,300원을 보자라고 해서 4,300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10%는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7%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잘 배워놔야 됩니다. 비율은 서둘면 안 되거든요. 비율도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죠? 비율은 시가 0.1%에서 플러스 5.7%까지 갔으니까 5% 정도 먹는 수익권 됐네요. 근데 이런 건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못 먹더라도.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성우주 쪽은 뭐 오늘 다들 무난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월요일이라 제가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꾸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밥값은 다 잘 챙기는 그런 구조였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까 한번 봅시다. 참 저녁에 이게 참 피곤하네요.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체력이 참 산삼이라도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내일 승부를 보기 전에 오염수 관련주를 한 번 더 더듬어 보고 갑시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마를 굳이 꼽자면 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에 관련준 테슬라에 또 관련된 애들,
그리고 지금 오염수에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 애들을 조금 움직여주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애들은 없죠. 예. 일단 그래도 오염수 관련해서 한 번은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일산가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송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라고 유지했지 않습니까? 신송식품이 신안에 그 소음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송홀딩스, 마니크 FNG 마니크는 수산물 고기 못 먹으면 닭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겠죠. 따지보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만일에 국내 민심이 굉장히 더 격화되고 더 좀 상황이 더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면 6개를 떠나서 또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쪽으로 같이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보라티알도 상한가를 같은 관련주입니다. 보라티알 역시도 나름대로 천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보시고, 대상홀딩스 우도 마찬가지고 대상홀딩스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고, 그리고 샘표도 샘표식품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겠죠. 한독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더 확산이 된다면 뭐 정수기 필터, 사람들이 좀 불안한 감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뭐 생물을 못 키울 상황까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계 최초 병원 미생물 양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참 제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오늘도 제법 올랐죠. 8% 정도 올랐고 시간이 2% 올라 있네요. 다음에 오르비텍. 오르비텍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죠. 여기 있네요. 휴대용 방사능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같이 연관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 외에도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한번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해서 오염수 애들이 좀 많이 힘을 쓰면 같이 좀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볼 승부주들 한번 볼까요? 내일은 아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할 겁니다. 요즘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항시 소문난 자재쯤에 별로 먹을 것이 없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내일 승무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키는데 한번 봅시다. 조금 하나 싶어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정고점을 얼마 남겨두지는 않았어요. 18,000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5월달, 4월달에 18,000을 주죠. 4, 5, 6 이제 6월달인데 한 2달이 남았죠. 2달이 남았는데 돌파 시도를 하죠. 시간에서 지금 18,000을 딱 맞춰 놓았습니다. 전고점을 딱 덩어리에 깔고 엉덩이 깔고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겠죠. 자, 꼬리를 달아주, 보통 아무리 그래도 꼬리는 좀 달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뭐 땡 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에 한 1차 정도 넣어 보시고, 좀 꼬리 달아주면 시가부터 보합까지 이 안쪽으로는 좀 분할로 대응을 해본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고, 색깔이 파랗게 바뀌면 울렁도 막 나온다. 상승을 하면 홀딩. 피코그램은 과연 뭐지 이런 값을 또 할련가 한번 보죠. 외국이나 기관이 별로 손대는 건 없어요. 시간에 3% 정도 올려놨는데 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IGL 중국 오셀 바이오테크와 삼성 업무해야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뭔가 코걸이나 기걸이나 하나 있으면 걸고 넘어지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워낙 이놈은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으니까 봐줘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RF 세미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크게 갈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등의 이력이 있는 종목이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짓을 보이면 가만히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자라고 했죠. 그래도 바꿔보면 좋지 않습니까? 10% 정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을 떼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쪽은 오늘 방송에서 제가 사마가 모습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모습 좋았죠. 20% 정도 올라가지고 마쳤는데 시간에서는 0.9% 더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마하고 조일하고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조일은 2.3% 올려 놓았어요. 시간에서적으로 볼 때는 사마보다는 조일이 더 많이 올랐죠. 조일은 2,960원이고 지금 3,000원 정도 돼 있지만 사마는 107,000원입니다. 지금 108,000원이네. 요즘은 좀 추세가 좀 비싼 것들이 잘 나가죠,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를 잘 놓쳐 보시고 일단 먼저 끌고 가는 쪽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일성 한번 봅시다. 일성도 지금 내일 아마 양봉을 한 개 더 치고 나와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많은데요. 아마 한 번쯤 부딪혀 주고 내려올 확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 워낙 끼가 많은 놈이니까 서둘지 마시고 일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 같은 거, 즉 전고점을 거리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갭을 뚫고 갈만한 강력한 힘이 나타날까 약간 의심이 들 때는 뭐 시가 공략이나 뭐 이렇게 잡지 말고, 예를 들면 나는 4,500원을 기준가로 매매를 하겠다, 이런 기준가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돌파 못하면 건망, 돌파하면 들어갔다가 깨고 내려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칠 일이 없어요. 급등주는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들고 갈만한 상황이 될 때만 들고 있어야 돼요. 넥스트 지금 오늘 12% 정도 올랐거든요. 아침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어쨌든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에 좀 연간이 똥물이 튄 종목들은 그래도 관심을 좀 받습니다. 12% 올랐지만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물량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보시면 내일도 한 번 더 넣어줄까,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죠. 시가 1%되니까 뭐 부담없이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빠져나올 때도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거니까요. 상승하면 가만히 놔둬 보죠.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딱 정고점을 뚫었습니다만은 몸통으로는 못 뚫고 다 이게 목을 딱, 이게 턱을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아실아실하거든요. 이런 게.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는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가 있는 종목 아닙니까? 기가 잘 안 죽고 그동안에 버티고 있다가 이제 탁, 그죠? 이런 건 한 4,500원이나 안 그러면 차라리 4,600원이나 이런 식으로 내일 시가 부합에서 한 1% 정도대로 준비가 된다면 차라리 4,900원 3%대를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시가 근처에서 들어가면 이리저리 좀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방향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것은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묶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코스모 신소재도 저희들이 이 날짜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해야 된다 했죠. 오늘 또 같지요, 그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로 보실 분들은 뭐 신소재로 보셔도 좋고,
코스모화학을 보실 분들은 코스모화학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보면 코스모 신소재는 4%, 코스모화학은 5% 올랐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1%, 둘 다 1%대입니다. 금액 괴리차가 좀 크죠.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윤성 FNC 오늘 잘 갔습니다. 윤성 FNC가 금액대가 19만대인데 오늘 잘 가더라고요. 아침에 10시쯤 돼서 이제 보고 있는데 윤성이 참 잘 간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방송에서도 자주 드렸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시간에 1% 올라 있습니다. 기간은 외국인이 좀 물량을 좀 담은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도 서둘지 마시고 시가는 낮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거예요. 살아나면 또 홀딩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전고점을 딱 몸통을 뚫고 넘어간 애들은 홀딩 해야 되거든요. 살아나면 못 가고 삐리 해가지고 음봉 비치면 얼른 나와야 되지만 말입니다. 백광산업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스타일이 딱 원투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이죠. 웃긴 놈이죠. 이런 패턴 매매는 패턴을 잘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투 기법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원 나왔으니까 내일은 하나 쉬고 또 쉬고 3일 뒤에 또 원이 나야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 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또 봐줘야 되죠. 시간이 0.8%니까 내일은 뭐 시가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목이 비치면 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나와 있다가 그 다음날 또 보급 되죠. 편하게 해야 돼. 매매는 편하게 해야 되지 막 휘둘리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GRT 원태는 제가 그저께 다 묶어서 보았는데 그때가 아마 이 정도쯤인가 아마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날짜 그죠? 그 다음 날짜 좀 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급등을 좀 했는데 뭐 해봤자 7% 올랐습니다. 7% GRT 얘는 뭐 그냥 보합 기준가나 이렇게 잡고 한번 다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원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같이 했던 종목일 겁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쌍거리가 좀 제법 들어왔네요. 그래도 이놈도 시가 낮을 겁니다. 오늘 오름폭은 2.9%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아직 봉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캔들이 크지가 않은데 한번 끌고 가는 매매를 한번 해보죠. 음봉대 나와 있다가 양모로 변환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좀 들어가서 한번 치대 본다든지 가볍게 하십시오. 나라셀라, 라이온, 캠테가 내일 기술주로 보죠. 나라셀라 이 종목은 참 이 날짜에 나갔던 내일 승부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면 더 수익 크겠죠. 자, 나라셀라하고 라이온 캠텍은 기술주로 좀 봐주십시오. 음봉대는 도망 나오시고 양봉대만 같이 봐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목이 좀 많이 안 좋군요. 때로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다 보면 오늘은 그냥 동영상을 업데이트 안 하고 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게으름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동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나 톡을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고 매일 밤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작은 열망이 저를 좀 쉬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출간 갔다 오면 새벽 1시나 늦을 때 되면 새벽 한 4시 5시라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같이 집안 행사로 좀 늦게 오더라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돈 몇 푼을 바라고 한다는 그거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 주식을 좋아하고 주식으로 또 다들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밑바탕 베이스에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러가지 운용법, 내일 승무지 10선이라는 이 운용법을 부지런히 공부하셔가지고 추후에 혼자서 우뚝 쓸 수 있는 발판을 좀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싸우고 많은 전투력을 키우고 전투력에 대한 스킬을 극대화시켜야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운용법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목소리 피곤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의 문제였습니다.